바로 윤여정 씨가 드디어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본인 제 얘기도 또 간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발 그런 사람들 몰래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기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을 읽기보다는 분석을 한 후에 제가 그 얘기를 쭉 해서 보내드리고요. 또 현재 윤여정 씨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함께 분석을 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요즘 이 TV조선 대단합니다. 어쩐지 냄새나게 딱 이 오스카상 주연이 아닌 조연 이거 정말 이 상을 타는 데 있어서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 이후에 사이온 나라 우메키 미요시라는 일본 미국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우메키 미요시 이후 두 번째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려 8번이나 글렌 클로스라는 명배우가 도전을 했지만 연기상 후보로 올라서나 모두 불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또 굉장히 역할을 한 것이 누굴까라고 저는 또 뒤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여우주연상 희상자로 할리우드 스타 정말 또 좀 띄워주세요. I love you 브래드 피트가 나섰네요.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를 바로 제작한 플랜 B를 설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네요. 그랬구나. 기생충 하면 CJ에 이미경이가 있었지. 이미경 베버리힐스 근처에 요즘 집 사나? 집이 뭐 사방에 있으니까 어떤 데 사든 간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연예계 연예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어쨌든 미나리를 제작한 플랜 B를 설립한 주인공의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나서서 시상자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 미나리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또 저도 한때 미국에서 한때가 아니고 굉장히 길게 80년대 미국을 83년대에 들어가서 계속 꾸준히 미국 들어가고 언젠가는 미국에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국 뉴욕으로 이모가 살고 있는 뉴욕에 들어가서 제가 혼자 솔로로 정말 손이 꺾이도록 일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계약 기간 동안 끝을 내고 LA로 넘어가서 또 하와이까지 현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정말 제 태어나고 이곳에서 세금을 내면서 연예인을 뭐 잠깐 하기도 했지만 잠깐은 아니고 길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2의 고향이며 미국을 저는 또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또 현재 제가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오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그러면 저의 또 부모님이 뿌리를 내는 이곳 이후에는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미나리를 제가 봤을 때 1980년대를 무대로 한 한인가족의 아메리카 드림을 소재로 했습니다. 저희 80년대 이모가 거의 78년도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으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꿈을 꾸고 들어간 저희 친척 중에 한 가족도 그곳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 경험보다는 미국 영화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사는 이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때리고 패고 막 싸우고 막 인종차별 때문에 막 경찰서에 끌려가고 총 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보다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메시지가 좀 틀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적 차별 경험보다는 바퀴 달린 집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무슨 TVN에서 바퀴 달린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음식을 하고 또 시청률이 또 좋으니까 또 2탄이 나오기도 했더군요. 좀 의미가 없는 밥 먹는 장면만 들이다 나오면서 인생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미국 땅에 뿌리 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영화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막 옛날에 막 있었던 이런 슬픔, 갈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름답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희망차게 2세, 3세, 4세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어차피 미국 가서 살려고 마음 먹고 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커가는 애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스페니쉬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되기까지 스페니쉬들이 지금 국회의원도 엄청납니다.
그 가족의 뒤에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그려 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이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앞서 미나리 한국계 미국인 가족 이야기지만 이민자들이 어떻게 미국을 만들고 대단하지요. 미국을 만든 데는 동양뿐이 아니고 중동 그리고 뭐 스페니시 유럽 할 거 없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그 자연과 그리고 신세계 소위 말해서 잘 살면 잘 살아가고 잘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내가 부자로 또 뭐 어떤 독특한 이런 모양의 어떤 것들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일찍하니 이민자들의 나라를 사실상 상기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미국 방송은 윤여정과 인터뷰를 갖고 왜 우리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여정 씨는 우리는 결국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는 당신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결국 같은 인간이라며 우리 모두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74살에 정말 성공했고 나이가 든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뭐 할머니이긴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도 부모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슴 정말 깊이 새기게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영어가 뭐 좀 잘 되시는 그런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여정 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줄줄줄 보고 뭐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조용남 씨와 윤여정 씨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먼저 번에 한번 나갔죠. 6070 제대로 지금 한판 치고 있다. 요즘 뭐 6070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공을 하면 돈과 명예가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뭐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와 조용남 씨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 후 미국을 갔지요. 미국을 가기 전에 뭐 저도 촬영을 할 때 조용남 씨랑 이렇게 선배님 어디 계시냐 이제 와이프죠 윤여정 씨. 그래서 인사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좀 되게 쌀쌀 맞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인사를 받으신 건지 뭐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쌀쌀 맞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TV나 드라마로 봐도 좀 그런 날카로움이 딱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와 조용남 씨가 결혼한 후에 두 아들을 낳고 조용남 씨는 아마 목사의 뭐 길을 가시려고 그때 당시에 했는지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한 후에 조용남 씨는 서울로 그 여자와 함께 들어온 것 같고요. 윤여정 씨는 뭐가 남았습니까? 두 아들이 남았죠. 윤여정 씨는 저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하면 네 얘기는 하지 말고 남 얘기만 해라. 참 제 1인 방송에 들어와서 내 얘기의 역사가 없이 남 얘기만 들을 바에 왜 들어와서 내 얘기를 듣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응?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네가 내 얘기 들으러 이렇게 유튜브 들어온 거 아니야. 본인 소위 말해 스타들 얘기만 한다면 경험도 없고 아무 이야기 뒷얘기도 없대 뭐하러 뒷담화를 치니. 응? 뒷담화가 나쁜 것만 뒷담화야 좋은 것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이 생활고에 대해서는 저는 대충 들은 거로는 조용남 씨가 좀 이렇게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애들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는 윤여정 씨가 서울로 돌아와서 탤런트를 다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저도 그렇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항상 윤여정 씨가 받을 수 있는 딱딱하며 날카로우며 또 이렇게 팍팍팍 쏘는 듯한 이런 배역들을 꾸준하게
받으시며 그 뒤에는 작가 김수현 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또 조영남 씨와 결혼하기 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발판을 굳혀놓은 몇몇의 또 오래된 지금 뭐 할아버지들이 돼 있는 PD들이죠. 그 젊은 PD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탤런트로 이렇게 서울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동안 굉장히 색깔이 깊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또 역할이 딱 맞아야 제대로 역을 맡는데 김수현 씨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옛날부터 활동을 좀 많이 했는지 좋은 역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분이 출연한 영화들을 보면 여배우들이란 출연에 나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22년 전 영화네요. 이미숙 씨, 고현정 씨, 최지우, 김민희, 김옥빈 지금 뭐 다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여기에 윤여정 씨가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 다음 레벨이 이제 이미숙 씨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 라인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22년 전부터 서서히 자리를 그래도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잡아가고 있지 않았나. 독특하지 않으면 배역으로 뽑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영석과의 인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서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꽃보다 누나. 여기에 뭐 이승기 씨가 좀 뭐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도와주는 뭐 이렇게 뭐 쇼맨십들이 다 있다. 뭐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저는 볼 때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장면이 끝나면 또 뒤에 밥을 먹고 술 한 잔씩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촬영의 의미 그런 뭐 뒷얘기들이 참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꽃보다 누나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신 김자욱 씨 정말 얼굴이 하얘시고 정말 너무 예쁘셨죠. 돌아가셨고 나이가 훨씬 윤여정 씨보다 어리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암에 걸리셔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희애 씨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뭐 오락 프로라 그러긴 그렇고요. 예능 프로에 나와서 나연석 씨와 이분도 참 인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까리까리한 이미연 씨 이렇게 그리고 윤여정 씨 이렇게 네 분이 이승기 씨의 우리가 봤던 꽃보다 누나에는 뭐 가방 묻지욕으로 이렇게 재밌게 하자고 이렇게 했겠죠. 배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능 프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석 씨하고는 굉장히 교류가 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꽃보다 누나에 나와서도 유독히 나이가 가장 많았던 윤여정 씨가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와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유럽을 도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독특할 수가 있을까? 그 뭐 하는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가 까리까리 꼬장꼬장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개성이기도 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수성가 소위 말해서 뭐 저도 자수성가 형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끊이지 않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청바지와 꽃보다 누나의 가장 강력한 speaking English, 영어가 있었기에 윤여정 씨는 돋보였고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였다. 이렇게 결정을 저는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나연석 씨와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윤식당? 그런 윤식당의 의미는 뭔가 참 의미 없이 뭐 여기저기 사방 다니면서 이렇게 식당을 차려놓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뭘까?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좀 요즘은 식상해서 사람들이 또 시청률이 푹푹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또 윤식당을 타이틀로 해서 이거는 윤여정 씨의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해서 또 가가지고 스페인에서 인연을 또 가져왔고요. 자, 나영석 씨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최근에 끝났던 윤스테이라는 프로에서도 이렇게 뭐 서빙을 하고 거기에 또 이서진 씨와 또 각별히 친한 나영석 씨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유독히 나영석 씨는 딱
꽂히면 뭐 차승원 씨를 비롯해 자기 식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원래 PD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지요.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어쨌든 유엔스테이에서도 서빙 외에도 영어를 좀 많이 잘 하시기 때문에 해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참 독특했었다. 여러분들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영어를 다시 시작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만큼 나영석과의 인연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젊은 세대까지 바로 윤여정 씨가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프로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이가 있으면 60대, 70대, 80대, 50대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지만은 40대, 30대, 20대, 10대까지도 저분 저 할머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PD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PD가 무슨 프로를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넓게 10대에서 70대, 80대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정말 엄청난 대중적인 스타로 이렇게 탄생이 됐다 볼 수 있는. 윤여정 씨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영석 씨와의 인연으로 오락 예능 뭐 이런 프로들 외에도 영화 드라마를 영화를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이 찍으셨더군요. 뭐 배역마다 간단간단한 역이었어요. 대사도 그렇고. 그런데도 딱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연기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참 대단하다. 점점 뭐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많아지면.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적에는 어설프지만 이렇게 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베테랑이 돼서 대본도 필요 없고 그냥 달달달달달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숨을 쉬지 않으셔서 숨차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호흡이 가수라면 노래할 때 호흡을 휘기도 있는데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윤여정 씨는 완전히 지금 이래 외국까지 이렇게 연기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조연상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건강만 지켜주신다면 10년, 20년 계속 이제 세계 각국에서 찾는 그런 세계적인 스타가 됨으로 엄청나게 정말 인생을 70대 이렇게 꽉 기회를 잡아가지고 크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조금 큰 게 아니고 완전히 기선제압을 하면서 다시 전성기 뿐이 아닌 더 화려한 윤여정 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개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말해서 조영남 씨와 이혼을 한 후에 한국에 나와서 또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는데 까지는 10년이 걸렸고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 지금까지 오시는데 자수성가 혼자 노력하고 아주 끝까지 해서 나는 결국 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의지와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또 영어라는 게 있었고 가지각색의 여러 것을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윤여정 씨의 독립된 생활과 최근에 아픔을 준 치매에 걸린 윤정희 씨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한 남편 백건우 씨 피아니스트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고 프랑스에 살았고 또 재산도 뭐 아예 없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가족들이 백건우와 딸이 돌보지 않는다 이런 또 엉뚱망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는 이런 슬픈 내용을 보면서 했으면 결과적으로 영어도 잘하시고 프랑스어도 잘하시는 우리 윤정희 배우님께서 상당히 큰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을 너무 내조하면서 곁에 있다가 이렇게 결국 치매에 초기 증상이 있었던 게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심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뒷담화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너무 좋죠. 그게 바로 가족이며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 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고 어찌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립하고 독립,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오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건강하니까 무슨 대화를 나눌지도 또 그 뒤를 저도 무슨 대화를 할 때 그 뒤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머리가 파바박 돈다는 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로 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오신
윤여정 씨의 큰 정말 강한 장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 면에 우리 윤정희 배우님께서는 또 이렇게 남편이 있고 딸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한 그리고 어려운 이런 곳에 와가지고 독립적으로 또 자수성가로 이렇게 뭔가를 혼자 해보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더 큰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배우라 제가 오늘 치매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윤정희 선배님도 생각을 해보면서 윤여정 선배님 정말 축하드리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정말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큰 배우로 거듭나는 모습을 저희는 관찰할 거고요. 꼭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여정 선배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